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같이 뵌 분은 장정빈 저자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우리 장 저자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고 기쁩니다, 박사님. 예,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책은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요? 예,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고객의 마음을 훔친다는 뜻은 이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어떻게 열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고객들에게 옛날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기업들이 물건을 팔고 또 고객들이 감동하는 그 원천이나 방법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버렸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득시켜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사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예. 근데 그 방법들을 여기에 기술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설득이 아니고 납득을 시켜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부끄럽게도 전에는 세일즈나 마케팅을 강의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상품의 좋은 점을 또 그것을 고객들에게 잘 말을 해서 반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대받아쳐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서명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ABC라 했습니다. Always be closing. 어떻게 마지막에 점선의 아랫부분에 고객들에게 서명하게 하느냐. 사인하게 할 것이냐. 예. 네. 저도 부끄럽게도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고객들이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바뀌었다. 왜냐 우리 고객들은 일단은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객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루션을 구매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감동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구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사실을 좀 정리를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훔쳐라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거의 5%에 불과하다릅니다. 예, 그렇다면은 95%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진심이나 의도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훔쳐내서 네.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공감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쳐내서 설득하고 납득하고 공감시켜라.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게 첫 소절부터 아주 이렇게 요즘 말로 빵 터졌다 그럴까요? 이 빵 터진 내용이 남자는 왜 쇼핑을 싫어할까? 라고 하면서 거의 혹시 저자님 얘기가 아닌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모든 남자들의 얘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어렴풋이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추억이 하나 있는데 아마 우리 박사님도 읽어보셨겠지만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어머니가 매주 올라오셔가지고 제 자취방에 들으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순천사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근데 어머니가 자기 고향에서 오셔가지고 순천에 오게 되게 되면은 순천에 이왕 오시는 김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고향에 가셔서 그 물건을 파는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드님을 보러 올라오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겸사겸사 오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어머니는 순천 지리를 모르고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올라오시게 되게 되면 이제 반갑고 여러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오시게 되지만은 걱정도 됐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러 표적을 삼아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온 시장 바닥을 다루어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면 길 안내를 해야죠. 그 무거운 짐을 들어야지요. 이제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아마 요즘 남편들이 네. 주말에 쉬고 싶거나 저녁 시간 쉬고 싶을 때 가끔 와이프나 아니면은 연애를 하는 우리 남자들도 자기 여친의 요구에 따라서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서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짐꾼이나 여자들이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전투라든지 아니면 과업이라든지로 네. 생각하게 되게 되는데 쇼핑을 전투로 생각한다. 멋진 표현인데요. 네. 여자들은 이것을 즐거움이나 이제 쾌락으로
그 놀이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걸 전쟁터로 여기느냐, 놀이터로 여기느냐. 따라서 남자들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셈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요. 네. 여자들은 놀이터로 해서 즐거움이라든지 유희라든지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서 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 예. 기업 또는 공공 서비스도 같이 되겠죠. 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이제 기업들이 공급하는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 저자님의 책을 정리를 한 것은 호감을 받아내는 게 먼저고, 예. 공감을 같이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고객의, 소비자의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이제 이 방금 호감이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제 이 부분 쪽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세일즈에 관련된 내용도 가끔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 네. 우리 세일즈의 여러 법칙 중에 하나 중에서 좋아하면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는다. 예. 이거 멋지네요. 이건 남녀 간의 연애에도 네. 이제 그 통용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남녀가 소개팅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집안에서 뭐 시부모님이랑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지 하는 조건들을 다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고 해서 목이 매도록 그 남자가 좋거나 그 여자가 좋게 되게 되면은 그런 조건들은 부수적으로 뒤로 밀리게 됩니다. 네. 즉 조건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아니면 세일즈맨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러 왔다. 근데 같은 자동차 회사라면은 저한테 배달해주는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차의 성능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직원은 차를 10대를 팔고 한 달에, 어떤 직원은 차를 한 달에 한두 대를 파는 것인가? 네. 결국은 누가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더 좋은 호감을 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호감을 얻는 것이냐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은 우리 박사님도 그런 걸 느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게 되게 되면은 즉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하게 되면 남자가 묻는 첫 마디는 다 똑같습니다. 예쁘냐? 이쁘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신체적 매력에 의해서 많이 현혹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신체적 매력에 의해서 이성의 욕망이라든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은 그건 호감을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인데 아마 그러면은 박사님이랑 저랑 얘기 나누는 중에서 상당히 약간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분들은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모는 처음에 만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설령 외모가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순박함이라든지 믿음직함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 같은 것들이 만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외모는 오히려 해석될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위로라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이 출중하지 못한 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외모랑 관련해서 가끔 여러 학자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출중하고 빼어난 미모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평범해 보이고 또 보통 수수한 차림이고 그럭저럭한 외모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훨씬 더 신뢰감으로 비춰질 만한 여지도 꽤 있다 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꼭 외모가 축축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은 꼭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 네. 하는 부분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호감을 받을 때 외모가
반드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의 서비스 경영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볼 때 네. 호감을 얻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금융기관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고객이 직접 어떤 욕구라든지 아니면 동기가 있어서 찾아오느냐, 인바운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주로 이제 보험, 생명보험 같은 데가 주를 이룹니다만은 밖으로 나가서 고객하고 만나느냐, 이 아웃바운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업무를 처리해 주게 되면서 그 전문성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서 이 호감의 정도가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가끔 당해보긴 합니다만은 밖으로 나가는 아까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 예모의 출중함, 그 다음에 우리도 낯선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경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 관련된 호감이나 신체적인 매력도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생명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됐었는데 우리 서진영 박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장 선생님을 뵙게 됐었습니다. 서진영 박사님을 뵀던 것처럼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직원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예, 예. 호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이 돼서 네. 이게 이제 소개의 위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평소에 주변의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호감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호감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나의 본 마음과 소비자의 마음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공감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 경청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무엇을 부탁하게 될 경우에도 저 내일 휴가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김 팀장님 내일 이러저러한 일이 있게 되게 되는데 제가 하루 휴가를 내도 괜찮겠습니까? 해서 일단 호칭을 하나 붙여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라든지 아니면 권위라든지 하는 부분 쪽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대편의 호칭을 먼저 불러주라. 불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밤늦게 퇴근했었는데 나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여보 우리 내일 밖에 바람이나 좀 쐬러 갑시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저는 내일도 회사에 가서 나머지 잔업을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원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나 내일 바쁘거든 하고 거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특히 남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함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쪽에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바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거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때 똑같이 쓰이는 방법인데 일단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몹시 답답했구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출을 못 해본 지가 2달이 넘었네. 내일은 나 이런저런한 일로 해서 바쁘고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갈 시간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내 다다음 주 같으면은 괜찮겠는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답답했던가 보네. 공감이죠. 예, 그리고 벌써 우리가 못 나가 본 지가 2-3달이 넘었네.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고자 하는 심정을 그대로 내가 읽어주게 되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게 공감이네요. 이 부분은 약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서 박사님이나 저나 다 바쁜 사람들인데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일 아니면 친구들이 술 한잔 할까 그러게 되면 나 내일 선약 있는데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네. 거기서도
그만둬 버린 이제 바빠서 못 나가서 선약이 있는데 하고 거절해 버리고 마는 것인데 이것도 공감을 못하는 전형적인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네. 바로 한 번 딱 상대방의 주장을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끄트머리를 강조해서 내가 받아들여주고 내 얘기는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나 내일 이러저러한 일로 사전에 선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어떨까? 네. 나 그때 시간 괜찮은데. 반드시 대안을 제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공감하고 거예요. 대안을 대안을 제시해주라.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나 선약이 있는데 보다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어떨까? 우리 실컷 마시고 그 다음날 편안하게 좀 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한 효과라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 번 더 반복해주고 네. 그런 일들이 네. 상대방의 공감을 얻는 데는 주요한 대화법이 아닌가. 네, 아유, 우리 저 장자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데 어떤 지혜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일하고 결국 의사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환자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하고도 이러한 과정도 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세일즈의 법칙과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아닌가. 아, 네, 그렇군요. 이걸 하긴, 우리가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은 뭐 100년, 200년의 기간이지만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산 거는 역사만큼 긴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런 지혜들이 지금 기업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저 장진민 저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이 스토리텔링의 방법. 자, 이제 우리가 호감도 받았고 고객과 공감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본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 방법 조금 들려주시죠.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운 스킬이라든지 특별한 화법을 배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보험회사에서 거기는 이제 RC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RC가 뭐냐 그랬더니 리스크 컨설턴트. 그래서 FC라 설계사라 다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이제 그랬었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전부 다 자기가 아픈 곳으로 손을 대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아픈 곳으로 손을 대고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아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바지 아래로 내렸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여보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다 손을 대라 그랬지 왜 당신은 죽은 곳에다 손을 대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게 되는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부활이고 아픈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재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 보험 상품은 어떤 신체 손상이 있었을 때 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를 일으켜서 어떻게 재활을 돕느냐 재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다 안전하게 담보해서 지켜주게 되는 재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저희 보험회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보험의 재활에 관련된 이 보험의 특성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웃음이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기억하느냐. 저는 그래서 그 보험 상품은 지금도 잘 기억 못하고 그것이 어떤 상품명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잘 기억 못하지만은 이것이 재활을 돕는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지금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원시 시대부터 글자가 발달되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서는 어떤 통계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아니면 모든 여러 사람들의 연대기 같은 걸로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게 되면 덩어리로 기억한다릅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덩어리지요. 통계나 숫자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덩어리,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기록의 문자가 발달되어 있고 통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내려와서 상대방의 기억력을 돕는 방법은 덩어리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 사람에 관련하고 그 사람을 묶어서 제품을 기억하고요. 이게 아까 호감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물, 제품과 그 스토리를 더해서 전체 의미를 기억하거든요. 예, 예.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에비앙이라는 생수의 유명한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알프스의 어느 한 후작이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다. 예.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는데 이 물을 먹고 마셨다. 그것이 유명한 에비앙이란 이제 물이다. 근데 사실 신장 결석은 시내가에 있는 물을 퍼먹어도 낫는 병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신장 결석 많은 물만 마시게 되게 되면 그 떨어져 나오는 병입니다. 네. 했었을 때 바로 거기에 어떤 스토리, 김연아가 입었던 옷, 알프스의 어느 후작이 신장 결석을 앓고 있다가 치료했다는 그 물.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제품의 의미나 가치 따라서 스토리나 의미의 사람들은 현혹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한다. 네. 이것이 바로 명품의 진가나 제품의 가치가 아닌가. 아,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선생님 너무 재밌게 역시 우리 이 어려운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이 방법을 배우는데도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들려주시니까 정말 재밌는 시간이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굉장히 그 앞에 진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체에서 일도 많이 하셨고, 금융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HSBC 그 외국계에서도 임원도 하셨고, 지금은 또 이렇게 개인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네.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얘기,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그 기업에서 이렇게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멋진 1인 기업, 뭐 물론 직원들이 많습니다만은 1인 기업을 이렇게 그 유지하고 계신데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면접 같은 것을 보게 됐을 때요.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러게 되면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잘 많이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요 분야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끔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인턴 생활도 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훌륭하게 자기 자양분이 된다. 즉 살아서 맞부딪히는 경험은 나중에 지금 내가 어떻게 의도한 바대로 활용될 것이다 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훌륭한 경험이라든지 인생의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또 나머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은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책의 구석구석에 농사를 지었던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었던 그 1년 동안의 경험 같은 것들은 아주 소중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휴식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될 경우에도 한 번은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서 집에 들어갔었더니 집 앞에 전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은 밤길에 어두워서 켜놓은 전등을 누가 계속 꺼버리더라고요. 밤길에 어두운 길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뒷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밤중에 전등을 꺼버리셨어요. 왜 할머니 밤중에 전등을 끄셨습니까? 했었더니 이 배추나 시금치나 콩도 저녁이면 잠을 자야지. 저는 이런 내용들을 휴식에 대한 제 중요성이나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쪽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건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일이건 그런 것들은 살아 숨쉬는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경험에 대해서 맞부딪혀서 경험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해보시라.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고객 만족이나 관련된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는 토대가 뭐였었느냐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는 이제 당초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한 것이 대단히 좋은 경험이 됐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다양한 책을 읽고 전공 서적을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인문학에 관련된 서적과 더불어서 심리학을 따라 공부해 두는 것이 여러 학문을 접하고 책을 소화하게 되는 것일 책을 쓰거나 읽거나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게 됐었을 때 다양한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이더라. 따라서 전공 서적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두시라. 따라서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젊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부탁을 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경험을 어떤 일이건 막론하고 따라서 돈을 얼마나 더 받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 좀 힘을 써주시라. 심리학과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고객이 왔을 때 먼저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하라. 네. 또 푹신한 의자를 준비하라. 이런 아주 세세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마음에 배려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CEO분들 정말 힘들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CEO분들에게 서비스 경영의 전문가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CEO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CEO 분들에게는 가끔 어떤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것인가? 제가 하루를 일해도 사장처럼 이란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조찬회 같은 데서 CEO 분들 뵙게 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꼭 이런 마음가짐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직원들이 우리 CEO 같은 입장에서 즉 직원들은 자기 하나하나의 일을 보고 있는데 먼저 직원들이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이게 넓게 말하면 이제 주인정신이라기도 할 것이고 가끔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오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걸 헬리콥터 뷰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우리 서비스 경영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서비스랑 관련해서 강의를 가보거나 그러게 되는데 우리 팀장분들이거나 직원들에게 제가 아무리 훌륭한 스킬이라든지 팁을 드려도 가끔 회사 안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그걸 왜 하느냐 아니면은 쓸데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내가 해봐서 안 되더라 한두 마디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어떤 스킬이라든지 방법론도 그것은 사장님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더라. 따라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은 우리 사장님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따라서 교육을 갔다 오더라도 어떤 사장님들께서는 가장 사무실을 비워도 좋은 직원들을 교육을 받도록 하게 되는데 가서 어떤 것들을 배우도록 되어 있느냐 배우고 오게 되게 되면은 무엇을 가장 보고 느끼고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간단한 팁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쪽은 가끔은 뭐가 잘못되거나 헝클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교육시켜라.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느 회사에서 한 사람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면접 보는데 말입니다. 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버릇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는 데는 400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직원들을 끼가 넘치는 직원들을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그 업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선택하고 채용하는데 저는 교육시키는 시간만큼만 할당해 주셨으면 따라서 채용이 먼저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비스 경영과 관련해서 가끔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사의 리더십이나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하는 것도 가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고속도로 교세에 들렀었는데 컵을 하나 더 달라 그랬더니 컵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왜 컵을 주지 않냐고 물어봤었더니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300개의 컵을 매니저에게 갖고 나왔는데 저녁에 마감할 때 컵이 50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게 됐는데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없어진 컵 250개에다가 커피 한 잔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250개 없어진 컵에다 1,000원을 곱해서 25만 원 하고 남은 종이컵 50개 하고를 반납하는 제도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객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종이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었더니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 행여나 직원들이 삥땅을 해버릴까 봐서 종이컵 개수에다가 회사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맞춰놨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도나 규정이나 권한이나 성과나 보상 같은 것이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성과 관리나 인사 같은 것들을 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고 고객을 향한 한 방향으로 정렬해 두는 것이 사람을 채용하는 거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선별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정민 저자님, 저희 소개 마지막으로 다시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요. 6년간 교사 생활하셨고 22년 동안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연수원 교수, 마케팅 팀장, 지점장, 콜센터장, HSBC의 상무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파트를 또 만들어내시고 그 업무를 총괄하시고, 근데 이렇게 경력에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비결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인연이 될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그 비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장정민 저자님,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오늘 확실하게 제 마음을 훔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박사님 뵙게 돼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좋은 책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독자들과 함께 열심히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이 책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